태풍이 경북 동해안을 지나가면서 동해안 항포구가 바닷물에 잠기고 주택 침수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에서는 트랙터를 몰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경주 월성원전 2, 3호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터빈 발전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심한 생채기를 냈습니다. 경주 간포항에는 태풍 해일이 일어 시가지가 초토화됐는데 수십억 원을 들인 친수 공간이 도리어 태풍 피해를 키웠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주의 태풍 피해 상황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싣고 온 바닷물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인공구조물은 거대한 파도 앞에 속절없이 쓸려 나갔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가 바닷물에 갇혀버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황토물은 빗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 간포 시가지를 휩쓸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양수산부가 2년 전 바위를 깎아내고 9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소공원인 친수 공간이 바닷물을 가두는 저류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만들면 그 바게트에 그 파도를 깰 수 있는 파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파백을 안 만들고 벽만 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바닷가 20여 가구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119가 와가지고 우리 영산팔려 구출해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또 이래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고 마을 해관에 잤어. 마을 해관에. 지난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닷새 만에 또 정전됐습니다. 수족관에 사는 횟감이 폐사하자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또 이 태풍 때문에 또 이렇게 되니까 상인들 진짜 힘 빠집니다.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서는 소하천이 범람해 주민 10여 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시내버스 승객 3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형산강 지류인 서면 사라리 대천 제방이 반쯤 깎이는 등 제방 10여 곳이 범람 위기까지 갔다가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현곡 지하 차도 등 도로 17곳이 통제됐고 주택 42동이 침수돼 55세대 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와 3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태풍의 영향으로 차례로 정지돼 월성본부는 원자로 출력을 60%까지 줄이고 원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에서는 거품 파도가 온 마을을 뒤덮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에서는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영덕 울진의 피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축산면의 한 해안가 마을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거품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거품 덩어리는 30여 채 주택에 가득 찼고 마을 안길과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 거품이 들어찼던 주택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거 스티로퍼가 날아가는 줄 알았지만 이 해일하고 거품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집 안에 문도 못 열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품 제거 작업에는 마을 주민은 물론 공무원과 소방서까지 동원됐습니다. 9호 올 때는 이 해일이 일어나면서 그 바다가 이제 물이 올라온 거고 바닷물이 올라온 거고 지금은 거품이 이거 축산이 생기고 처음이에요. 9호 태풍 마이삭 때 월파 피해가 컸던 영덕 해파랑공원. 이번 태풍에도 높은 파도가 8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공원에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인근 도로는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울진 해안가 마을에서도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지난 태풍 때 파손됐던 금강송면 일부 도로가 또다시 유실됐습니다. 울진군 매화면에선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서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울릉도에선 이번 태풍으로 일주도로 일부가 파손되는가 하면 지난 태풍 때 부서진 방파제도 추가로 유실됐고 정전과 통신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서는 태풍에 전신주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지붕이 날아가 주택을 덮치는 등 강풍 피해가 심했습니다. 또 9개 지역 500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포항의 태풍 피해 상황을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흥해읍 7번 국도 옆 전신주가 불꽃과 굉음을 내며 쓰러집니다. 와, 진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바람의 위력은 더욱 세졌습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10여 개가 도미노처럼 도로 밖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 여기 위험해. 반대쪽도 다 넘어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이 일대 주택과 공장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있는 지붕이 날아와 주택 여러 채를 덮쳤고 교회 지붕 위에 있던 첨탑은 두 번의 태풍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달리는 차량 위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갑자기 덮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천읍 등 9개 지역에서 598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지만 빨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오전 한때 형산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66mm의 강우량을 보인 죽장면은 불어난 강물로 인해 다리가 유실됐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해안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져 559가구 843명이 미리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대구 지역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지역 의과대 학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대책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방침과는 달리 대구 지역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전 옆 방침이 정해진 뒤 이뤄진 긴급 조사에서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의 80%는 전면 휴진을 이어나간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비대위 스탠딩 사이만 상황에서는 아마 새로운 빅뱅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파업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전공의의 정상 근무를 준비하던 병원들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복귀는 얘기 나온 게 없고 오늘 저녁 회의하고 나면 답이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역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 대학생들이 또 다른 뇌관입니다. 대전협은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하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하면 업무 중단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구 지역 4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경북대 2명을 빼고 전원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의 응시원서 접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실제 지역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않으면 내년에 지역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 의사와 예비 의사의 집단 행동 강도가 유독 셌습니다. 이 집단 행동 여파가 지속해 지역 의료 시스템에 큰 생채기를 남기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이 나흘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1,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자는 1,333명, 완치율은 93%며 31명이 안동의료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외부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장욱현 영주시장도 브리핑을 통해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발간한 경주 서봉총 재발굴 보고서를 통해 1500년 전 신라 왕족이 돌고래와 보거 등을 먹고 제사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서봉충 주변 27개의 제사용 큰 항아리에 담긴 동물 유체 7천여 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고기와 조개류였고 돌고래와 남생이 성게, 보거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봉총은 1920년대 일제에 의한 발굴 당시 봉황장식 금관이 발견됐지만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2017년 재발굴을 마친 뒤 이번에 유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동해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내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오후 1시 반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경북 동해안은 언제 태풍이 왔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바뀌었지만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나흘 만에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진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는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6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동안에도 30도를 밑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하기로 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 등교 수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농산 어촌 학교는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해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도 오는 20일까지 시행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추석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금은 임금과 상여금, 원자재 결제대금 등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